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또 인상했습니다. 사상 처음 7회 연속으로 올렸는데 기준금리가 저점이었던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유는 역시 물가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까지 5%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또 오르면서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대출자들의 상황과 금리 인상의 배경, 먼저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셋집을 얻으면서 2억 원을 빌린 20대 직장인.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다 보니 대출금리가 1년 전보다 2배 정도 오른 6%대가 됐습니다. 한 달 이자가 100만 원을 넘습니다. 일단 마지노선이 100만 원이었어요. 마지막 변동금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은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자 부담에 씀씀이를 줄이곤 있지만 고물가가 발목을 잡습니다. 점심 식사 가격을 봤는데 1만 3천 원대인가 식비를 아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일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늘어나는 이자 부담은 약 3조 3천억 원. 2021년 8월 이후 기준금리가 3%포인트 오른 점을 감안하면 늘어난 이자 금액이 40조 원에 육박합니다. 한 사람당 평균 200만 원에 가까운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 같은 대출자 부담과 경기 우려에도 한국은행이 또다시 금리를 올린 건 고물가 때문입니다. 가공식품 가격은 물론 공공요금 추가 인상 등 물가를 자극할 요인이 여전하다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입니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5bp를 올리게 된 것은 당분간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된다는. 다만 이번 인상 결정이 만장일치로 내려지진 않았는데 위원 2명은 기준금리를 연 3.25%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금리 인상의 영향과 앞으로의 경기 상황도 살펴야 한다는 의견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리면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개인과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가계대출은 줄고 기업대출은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순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렸습니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연간 이자 비용 지출이 평균 16만 원가량 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대전 세종 충남의 가계대출은 73조 원, 고금리 기조 속에 지난해 가계대출 잔액이 2조 4천억 원 줄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신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도 이자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이번이 마지막인지 아니면 또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지난해 들어 10월까지 지역금융권 수신액은 28조 원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지역 기업 대출은 9조 원 늘었습니다. 금융권으로 들어온 돈이 기업 설비 자금과 경영 자금으로 대출되는 큰 흐름은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전에는 중소기업 사장님이 대출을 해달라 이렇게 읍소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면 오히려 은행이 그 기업들한테 이제 찾아가서 영업하고. 기준금리 인상은 실물 경제 부담을 안겨주면서 아파트 분양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주택건설업계는 또 하나의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당초 전망치보다 낮춰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또 인상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차례 연속 올렸는데요. 이유는 역시 물가였습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7%입니다. 당초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간의 글로벌 통화 긴축, 또 유럽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수급 차질, 중국 경제 부진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점에 주로 기인하며. 그런데도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사상 첫 6회 연속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이제 연 3.25%가 됐습니다. 만장일치 결정이었는데 역시 물가가 이유였습니다. 이달과 다음 달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겠지만
5%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내년 물가 상승률도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치보다 높은 3.6%로 잡았습니다. 11월, 12월 물가 상승률 자료가 많이 떨어지더라도 이제 갑자기 물가가 이제 안정됐구나 이런 해석을 하는데 상당히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금리 인상 기조도 최소 석 달은 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0.25%포인트만 인상한 건 경기에 대한 부담이 있고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대다수 연준 위원이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언급 등으로 외환 시장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금리 인상폭에 대한 설명도 내놨습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절반이 지금보다 0.25%포인트, 2명은 0.5%포인트 추가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이 올해 마지막으로 다음 회의는 1월 초에 열립니다. KBS 뉴스 오소호입니다. 대출 이자 걱정에 밤잠 설치는 분들 오늘은 더 긴 밤 보내실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 4월부터 연달아 5번째 인상하면서 기준금리는 10년 만에 3%대가 됐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이 이런 결정을 내놓은 배경,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5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사상 처음입니다. 인상폭도 석 달 만에 다시 0.5%포인트였습니다. 지난해 8월 연 0.5%였던 기준금리가 1년 2개월 만에 3%가 됐는데 기준금리가 3%대에 진입한 건 10년 만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금리를 올린 건 역시 환율 등 금융시장 불안과 이에 따른 높은 물가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 영향이 국내 물가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달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5%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그 원인이 수요 측이든 공급 측이든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희생을 하던 이런 거에 관계없이 5% 이상의 물가 오름세가 계속되면 물가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한미 간 금리가 벌어지는 걸 그대로 둘 경우 외국인 자본 유출로 환율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두 나라 사이의 금리 차는 좁혀졌지만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또 0.75%포인트를 올리면 그 격차는 다시 최대 1%포인트로 벌어지게 됩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원화 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채권 자금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대다수 금통위원들이 최종 기준금리를 3.5%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선 2명의 위원이 0.25%포인트 인상 의견을 냈는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변동금리로 돈 빌린 사람들은 부담스럽다 못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고금리를 처음 겪는 20, 30대 청년들이 일상에서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는지 김화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전셋집을 얻기 위해 6개월 변동금리로 1억 9천만 원을 빌린 20대 사회초년생입니다. 3% 중반이었던 금리가 1년 만에 5% 후반대가 됐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했고 이런 사례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없었으니까 그냥 걱정 없이 변동금리로 했던 거고 요즘 이렇게 계속 오르는 것도 너무 충격인데. 월급의 40% 정도를 매달 이자로 내다 보니 밥값과 통신비 등을 내고 나면 여윳돈은 거의 없습니다. 납부가 될 때마다 손이 떨리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월급 들어오면은 대부분 나가고 이번 달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걱정만 하는 것 같아요. 은행 전세대출자 10명 가운데 6명은 이런 20, 30대 청년층입니다. 전세대출의 94%가량은 변동금리로 기준금리가 오르는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신용대출로 1억 2천만 원을 빌린 이 30대 직장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석 달마다 올라가는 이자율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아이들도 계속 자라면서 지출해야 될 비용은 계속 증가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부담은 되고. 신용대출 금리 상단이 7%에 가까워진 상황에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8%를 넘을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재산을 모아가기는커녕
빚부담에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저축하는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목돈 만드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보여지고요. 한국은행은 이번 0.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기업과 가계의 이자 비용이 12조 2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또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올해 안에 추가로 인상할 여지도 남겼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은 0.25%포인트 인상이었습니다. 4월부터 이번 금통위까지 4회 연속 인상인데 기준금리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연 2.5%가 됐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0.1%포인트 낮추면서도 금리 인상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건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올해 2번 남은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도 열어놓았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확산 억제와 고물가 고착 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폭은 당분간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간 기준금리를 2%포인트나 올린 만큼 그 효과를 지켜봐야 하고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금리 정책도 감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물가 상승률 정점에 대한 전망도 내놨는데 국제유가 하락으로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내년 초까지 5에서 6%대의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점이 지났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금방 물가가 안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면 곤란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24년 만에 최고 수준인 5.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네, 치솟는 물가를 잡아야 한다면서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보통 금리는 0.25%포인트씩 조정하는데 한 번에 그 2배, 0.5%포인트를 올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가보지 않은 길을 택한 데 대해 한국은행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내린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발표 내용 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준금리는 이제 2.25%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연 0.5%까지 낮아졌다가 1년 만에 1.75%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에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위원 전원이 찬성한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두 측면에서 전례가 없었습니다. 우선은 1999년 정책금리 제도를 도입한 뒤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 올린 게 처음입니다. 또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이번 금통위까지 3번 연속 금리를 올렸는데 이 또한 처음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결정이 고물가가 고착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가가 6%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고물가에 대한 기대 심리도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이 기대 심리 확산 억제를 위해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린다는 겁니다. 좀 더 명확한 시그널을 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을 막고 물가 상승률이 더 많이 안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정책을 한 거고요. 또 앞으로도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경제 상황이 전망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번처럼 0.5%포인트가 아닌 0.25%포인트씩 점진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올 연말 기준금리 수준이 2.75에서 3% 정도일 거라는 시장의 기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